그녀는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화려한 비전보드, 달빛 의식, 하루 3번의 긍정 확언, 매일 아침 적어 내려간 감사일기, 그리고 수많은 멘토들에게서 배운 스크립팅 기법까지. 그녀는 마치 인생의 잠금 장치를 억지로 열어보려는 듯 정성껏 금빛 펜으로 소망을 써내려가고 마음속에 원하는 장면들을 끝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현실은 고요했다. 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돈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에너지는 막혀 있었다. 아니,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모든 노력의 메아리가 그녀 안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듯한 차갑고 빈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뜻밖의 일이 찾아왔다. 아무런 계획도 의도도 없이 공원을 거닐던 그녀는 속으로 어떤 만트라도 읊지 않았다. 그저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묘한 무감각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바로 그 적막한 순간 시야가 낯설게 바뀌는 듯했다. 공원의 풀밭 전체가 은은히 흔들리며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기묘한 울림을 내뿜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아니라 그녀를 통과해 들어온 듯한 한 문장이 번개처럼 가슴을 때렸다. 너는 없는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애써왔어. 그 말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매일 읊던 긍정 확언 속에는 간절함과 불안이 숨어 있었다. 비전보드는 무언의 속삭임을 내뱉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녀의 모든 의도는 분리된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는 걸 끌어오려는 몸부림이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애쓰기를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변한 걸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다. 대부분의 영적 수행자들조차 간과하는 양자적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 현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적 선명함에 반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선명함이 아니라 혼란을 방출한다. 우리는 끌어당김이 복잡하다고 배워왔다. 노력과 반복, 끝없는 리허설, 매일의 추적과 기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혹시 그 모든 소음이야말로 현실이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면 어떨까? 진정한 힘은 단순함 속에 있다. 성현들과 신비가들, 심지어 양자 물리학자들까지도 하나의 진리를 말한다. 현실은 통제하려는 소나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정열 속에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연습하는 것은 고요가 아니라 집착이다. 너무도 간절히 원하기에 그들의 장은 왜곡된다. 마음은 전략으로 가득 차고 가슴은 의심으로 물들며 주파수는 짙은 안개 속에 잠긴다. 그리고 양자장은 일관된 신호를 반사한다. 그 결과 안개를 방출하면 안개가 되돌아올 뿐이다. 이것이 역설이다. 애쓸수록 원하는 것은 멀어진다. 우주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다. 애쓰는 그 행위 자체가 곧 선언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갖지 못했다. 양자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 이야기에 등장한 그녀가 소망을 이룬 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다. 소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신호에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력의 파동을 멈추자 공간의 파동이 울렸다. 그리고 우주는 명료한 장을 외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기법을 쌓아 올리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잡함을 해체할 것이다. 단순한 전환이야말로 가장 강력하며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이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곧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진정한 영적 통과이래다. 양자 세계에서 현실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도일 뿐이다. 그 파도를 무너뜨려 형태로 만드는 것은 의식, 바로 관찰자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는 사실이 있다. 의도만으로는 파도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뒤에 있는 일관된 상태, 곧 코히런스가 필요하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상황을 떠올려보라.
손이 계속 다이얼을 흔들어 한 신호에 머물지 못하면 잡음만 들린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무가치함을 진동시키고, 불을 원하면서도 결핍을 두려워하며 평화를 원하면서도 결과를 집착한다. 결국 장은 신호를 따라간다. 언어나 보드, 화건이 아니라 주파수다. 그 진동이 충분히 안정되어야만 현실은 반응한다. 그래서 집착과 통제를 벗겨낼수록 신호는 선명해지고 감정은 안정되며 의도는 맑아진다. 이 단순함이 바로 초능력이다. 양자 물리학에는 탈코히런스라는 개념이 있다. 너무 많은 외부 변수와 얽히면 고유의 통일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의 양자 시스템이다. 하지만 의심, 비교, 과분석, 외부의 인정을 좇을 때 에너지적 선명함을 잃는다. 반대로 쉽게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힘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무책임하지 않다. 그저 맑다. 결과를 조작하려 들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 순간 단순함은 슈퍼파워가 된다. 머릿속의 복잡함을 내려놓을수록 장은 선명한 도안을 반사한다. 당신은 수신자가 되며 동시에 송신자가 된다. 그때 현실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다. 거울이 된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단순함이 외부 세계를 가속한다는 점이다. 저항이 줄어들고 마찰이 사라지며 신호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데이비드 봄은 우주를 암묵적 질서, 즉 무한한 정보가 접힌 하나의 장으로 설명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주파수는 이 장에 접혀 들어가 다시 펼쳐지며 현실이 된다. 그러니 스스로 묻자. 나는 무엇을 장에 접어넣고 있는가? 복잡함인가? 선명함인가? 소음인가? 고요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사랑, 치유가 모두 고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고 믿는다. 이 깊은 프로그래밍은 단순함을 위협으로 느끼게 만든다. 만약 너무 단순하다면 내가 지금껏 잘못해온 건 아닐까? 어쩌면 나는 쉬움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복잡함에 집착한다. 그러나 단순함은 지름길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의 주파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상태에 들어서면 우주는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정렬한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함을 피하는가? 왜 무의식적으로 고요보다 복잡함에 끌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정렬이 아니라 통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제는 정렬의 반대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욕망과 집착의 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같은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돈다. 원하는 마음은 겉으로는 희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핍의 진동이 숨어 있다. 욕망은 확장의 에너지지만 집착은 부족함의 선언이다. 욕망은 이것을 경험하면 더 아름답겠다라고 속삭이지만 집착은 이게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라고 절규한다. 그리고 양자장은 늘 지배적인 주파수에 반응한다. 단어가 아니라, 스크립트가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울림에 반응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확언을 반복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나는 풍요롭다라고 외치면서도 내면에서는 아직 아니다, 아직 멀었다 라는 진동을 내뿜기 때문이다. 장은 속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코헤런스, 곧 진정한 일관성을 읽는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중첩 슈퍼포지션 개념을 떠올려 보자.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부유한 나, 사랑받는 나, 치유된 나, 자유로운 나. 이 모든 버전은 이미 양자적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파수에 맞춰 채널을 돌려야 한다. 원하는 삶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 주파수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 순간 하나의 확률이 파동에서 입자로 무너진다. 그런데 집착 상태에 머물면
우리는 늘 없는 자아로 정체성을 굳힌다.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낸다. 반대로 존재의 상태로 이동할 때, 즉 이미 알고, 이미 느끼고, 이미 살아가는 주파수로 전환할 때 현실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변한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정체성의 이동이다. 수많은 영적 교사들이 강조하는 문장이 있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네가 곧 그것이 된다. 하지만 이 말은 자주 오해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머릿속으로만 나는 이미 그것을 가졌다 라고 되뇌면서 감정은 여전히 긴장과 결핍 속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은 언어가 아니라 초헤렌세를 읽는다. 그래서 단순함이 강력한 것이다. 단순함은 거칠애의 의식을 걷어내고 욕망과 집착의 경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집착의 에너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짜로 받을 준비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당신도 아마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애쓰지 않는다. 끊임없이 징조를 확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 그들의 장에는 긴장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없다가 아니라 이미 있다라는 확신에 물들어 있다. 그 확신은 단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든 곁에 있으면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자기장처럼 퍼져나가며 세상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수동성 패시비티과 정렬 얼라이먼트의 차이다. 집착을 놓는 것은 무기력하게 손을 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힘에 조율되는 행위다. 집착은 에너지를 움츠리게 만들고 우주에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불완전하다. 반면 존재는 에너지를 확장시킨다. 그것은 우주에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충만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환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섬세한 정체성의 이동이 필요하다.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감각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각화 역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동을 안정시키는 수단이 된다. 확언도 결핍을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끝난 사실을 몸에 새기기 위해 사용된다. 이 전환은 외부에서 보기에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변화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서 이미 살아내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순간 장은 새로운 신호를 감지한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추어 현실을 재배열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묘한 차이다. 집착은 항상 언제 올까라는 타이밍을 추적한다. 그러나 존재는 이미 살아가고 있기에 시계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무심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이다. 이제 우리는 그 전환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시작은 아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깨자마자 분리감 속으로 들어간다. 알람을 끄자마자 휴대폰을 열고 문제를 떠올리고 어제의 부족한 순간들을 다시 재생한다. 그렇게 주파수는 곧장 없음으로 굳어버린다. 그러나 단순한 아침 의식으로 이 흐름을 깨뜨릴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있음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 하루에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 작은 조율은 장 전체를 뒤흔든다. 첫 번째 단계, 고요 속에서 깨어나라. 휴대폰을 잡기 전에, 어제의 기억을 떠올리기 전에 심장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라. 5박자 들이마시고 5박자 멈춘 뒤 7박자 내쉰다. 3번 반복하라. 이 호흡은 뇌파를 느리게 하고 알파 세타 상태로 들어가며 심장의 전자기장을 활성화한다. 과학은 이미 증명했다. 심장의 코헤렌스는 곧 장의 초헤렌스로 확장된다. 2번째 단계, 이미 이루어진 듯이 말하라. 소망을 미래형으로 외우는 대신 현재형으로 선언하라. 오늘 나는 풍요의 흐름 속에 걷는다. 나는 사랑의 주파수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끌어당긴다.
간단하고 선명하게, 단어는 적고 에너지는 깊게. 세 번째 단계, 90초 동안 온전히 느껴라. 눈을 감고 세포 하나하나가 그 진동을 흡수하도록 호흡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확신 속에 스며들어라. 여기서 핵심은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몸이 믿는 순간 장은 신호를 전송한다. 그리고 신호가 안정되면 현실은 새롭게 배열된다. 이 단순한 프로토콜은 당신의 에너지를 재설정한다. 양자장은 수많은 단계나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단순하고 일관된 클래리티를 원한다. 그 클래리티가 반복될 때 외부 세계는 더 빠르게 반응한다. 우연들이 늘어나고 저항이 녹아내리며 사람들과 사건들이 당신의 신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잠시 멈춰 당신도 선언하라. 나는 받아들인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더 깊이 열겠다는 선언이다. 바로 그 순간 장은 응답한다. 그러나 단순함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복잡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함 속에서 안전을 느끼고 노력이 곧 가치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함을 거부한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내가 멈추면 모든 걸 잃게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이 무의식적 저항, 복잡함에 대한 중독을 해부할 것이다. 왜 단순함이 두려움처럼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단순함을 피하려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체성의 습관이 숨어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력과 분투 속에서만 안전을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해야 가치 있다, 고생해야 얻는다 라는 믿음을 주입받았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와 고요는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혹시 내가 게으른 건 아닐까? 성취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무의식적 패턴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된다. 뇌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수년 동안 성과는 스트레스와 노력 끝에만 따라온다고 믿어왔다면 고요와 단순함은 뇌의 모델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 비록 더 건강하고 더 자연스러운 길일지라도 익숙하지 않기에 두려움이 앞선다. 양자장 속에서 이 두려움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마음은 새로운 현실을 꿈꾸지만 몸은 여전히 옛 패턴의 진동을 방출한다. 겉으로는 풍요와 사랑을 바라면서도 내면에서는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긴장된 신호를 내보낸다. 결국 장은 소망이 아니라 패턴을 반사한다. 그래서 현실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바꾸어야 한다. 노력하는 자아, 증명하려는 자아, 집착하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린다. 왜냐하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버전의 나는 결코 초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버전의 나는 징조를 매시간 확인하지 않는다. 기도를 두려움 속에서 하지 않는다. 우주의 알고리즘을 조작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의 초헤런세가 현실을 움직인다. 하지만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새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은 여전히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하다. 매일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불안과 비교 속으로 끌어당긴다. 주변 사람들의 조급함과 기대가 우리를 옛 패턴으로 끌어내린다. 그렇다면 고요한 주파수를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감정의 중화에 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의심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않는다. 조급한 충동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호흡하며 잠시 멈춘다. 이렇게 할 때 감정은 흐르고 지나간다.
그것은 파도와 같아 저항할수록 더 커지지만 허용하면 곧 사라진다. 이 방식은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미래의 기억 속에 사는 것과 같다. 이미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진 감정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 감정에 하루하루 머무르며 의심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장은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하는 정서적 서명을 읽는다. 이때 중요한 건 보여주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실천을 또 하나의 성취 과제로 바꿔버린다. 오늘은 명상을 했나? 긍정 확언을 몇 번 반복했나?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접근한다. 그러나 장은 이런 표면적 행동을 감지하지 않는다. 그 뒤에 깔린 정체성, 곧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무언의 진동을 감지한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끊임없는 행위가 아니라 본래의 주파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애쓰지 않고 존재하는 그 상태. 삶을 조작하지 않아도 충만했던 본래의 자리. 거기에 머무를 때 현실은 자연스럽게 변한다. 여기서 더 깊은 역설이 드러난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봐 두렵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까봐 두렵다. 왜냐하면 소망이 현실이 되면 지금까지 애써온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늘 바라고 쫓아다니는 자아가 사라지면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두려움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복잡함을 유지한다. 새로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한 여전히 노력하는 자아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서 surrender, 곧 항복이 일어나면 이 정체성은 무너진다. 그것은 작은 죽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문 앞에서 머뭇거린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삶이 태어난다. 정체성의 껍질이 무너지고 나면 진정한 나, 이미 충분했던 나가 드러난다. 거기에는 더 이상 조급함도 조작도 없다. 단순한 존재만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상태를 매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비결은 저항이 아니라 되돌아감이다. 매 순간 다시 고요로, 다시 코헤런세로, 다시 신뢰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귀환의 반복이다. 양자장은 타임라인을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에 따라 선택한다. 행동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힘은 우리의 기본 진동, 곧 정서적 기본값에 있다. 매일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이 현실을 짓는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게, 선명하게, 이미 된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질문을 멈추고 의심을 내려놓고 확인을 중단하는 순간 장은 즉시 반응한다. 왜냐하면 장은 우리의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는다. 오직 주파수를 따른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말보다 에너지가 크게 울리게 하라. 당신의 존재가 초헤렌체를 전하라. 의심 대신 확신의 몸짓을 하라. 그때 장은 거울처럼 응답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관문에 다가섰다. 집착 없는 존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삶 속에서 끝내 놓아버릴 수 있는지, 집착 없는 신뢰가 어떻게 우주의 가장 빠른 응답을 불러오는지,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보자. 마지막 관문은 언제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렵다. 바로 놓아버림이다. 많은 이들이 놓아버림을 무관심으로 오해한다. 마치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처럼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진짜 놓아버림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다. 집착하지 않기에 자유롭고 통제하려 들지 않기에 열린다. 우리는 평생 동안 통제 속에서 안전을 배우며 살아왔다. 원하는 결과를 붙잡으려 하고 일정표를 짜고 계획대로 흘러가야만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통제의 습관이 오히려 현실을 더디게 만든다. 양자장은 계획표가 아니라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조급한 통제의 파동을 내보내면 장은 그대로 반사한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진짜 전환은 그 반대에서 일어난다. 놓아버릴 때 에너지가 확장된다. 긴장이 풀리며 몸과 마음의 신호가 일치한다. 이때 장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초헤렌스에 이끌려 새로운 가능성이 무너져 현실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놓아버림은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선언이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이런 선언은 단어가 아니라 진동으로 이루어진다. 의심과 불안이 잠시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고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놓아버림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 에너지의 전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정의 파도와 함께 흐르는 연습이다. 불안이 치솟을 때 그것을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지금 내 장이 옛 신호를 흘려보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린다. 저항하지 않고 허용하면 불안은 스스로 사라진다. 두 번째는 작은 순간마다 주파수를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대화 중에 일터에서 거리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원하는 것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된 것을 살고 있는가? 이 짧은 질문은 즉시 주파수를 전환시킨다. 세 번째는 신뢰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작은 규환 속에서 자란다. 매번 의심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고요로 돌아갈 때 신뢰는 점점 단단해진다. 양자장은 속일 수 없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진짜 힘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큰 일관성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느냐가 현실을 바꾼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역설을 만난다. 원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것이 가장 빨리 다가온다. 왜냐하면 원한다는 신호 속에는 늘 아직 없다는 그림자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있다는 진동으로 살면 굳이 확인할 필요도 조급해할 이유도 없다. 그 상태에서는 우주가 나를 설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우주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 이제 물어야 한다. 당신은 계속해서 쫓는 자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살아내는 자아로 전환할 것인가? 끊임없이 신호를 확인하며 흔들리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요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호를 송출할 것인가? 삶의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전환이다. 오늘도 휴대폰을 열기 전에 심장 위에 손을 얹고 호흡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주파수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 작은 순간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꾼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끝에 우리는 깨닫는다. 끌어당김은 결코 얻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이었다. 복잡함 속에서 헤매다 단순함으로 돌아오고, 집착 속에서 길을 잃다 신뢰로 돌아오고, 소음 속에서 혼란하다 고요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전환이다. 당신이 이 여정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돌아오는 것.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매번 길을 잃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순간마다 장은 새롭게 반응한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밝힐 시간이다. 왜 우주가 단순함 속에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미 있음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 현실이 자연스럽게 변하는지를. 여정의 끝은 새로운 시작과 같다. 놓아버림의 본질은 단순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다른 파동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주는 그것을 공허로 읽지 않는다. 오히려 충만함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결핍을 붙들고 있는 소나기가 사라지는 순간 본래 안에 있던 빛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강물이 흐를 때
돌에 집착하면 흐름은 막히고 소용돌이가 생긴다. 그러나 돌을 놓는 순간 강물은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놓아버림은 바로 그 돌을 내려놓는 행위다. 강물은 이미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는 다만 손으로 막고 있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 왜냐하면 놓아버림은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세상은 자리를 잡는다. 양자장의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진동이다. 우리가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진동은 이렇게 번역된다. 아직 없다. 반대로 우리가 조용히 호흡하며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감각을 몸으로 느낄 때 장은 이렇게 반응한다. 그렇다. 이미 있다. 그리고 그 순간 파동은 입자로 무너진다. 현실은 새롭게 정렬된다. 그러므로 핵심은 언제나 동일하다. 원하는 것을 쫓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버전의 나로 살아라. 그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비밀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주변의 기대, 사회의 속도, 과거의 습관이 다시 집착으로 끌어당긴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저항이 아니라 귀환이다. 다시 고요로, 다시 코헤런세로, 다시 신뢰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연습이 있다. 에너지 체크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루에 몇 번씩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진동을 내고 있는가? 부족함인가? 충만함인가? 집착인가? 존재인가? 이 단순한 질문은 방향을 다시 조율해준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미세한 전환을 반복하면서 삶 전체가 바뀐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임라인의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언제쯤 올까? 몇 달 안에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장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는다. 오직 초헤런스에 반응한다. 따라서 시계를 내려놓고 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감각을 품는 것이야말로 진짜 빠른 길이다. 여기서 역설이 다시 드러난다. 원하는 순간을 기다리지 않을 때 그것은 더 빨리 다가온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는 늘 결핍의 진동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살아내고 있을 때 시간은 의미를 잃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실은 놀랍도록 빨리 무너져 내려온다. 놓아버림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속 전환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 현실에도 파문을 일으킨다. 심장이 초혈연세를 유지할 때 신체의 전자기장이 바뀌고 그것은 곧 외부의 장과 공명한다. 과학은 이미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안테나다.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은 주변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순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에 새로운 신호를 내보내는 행위다. 내가 바뀌면 대화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며 사건들이 달라진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닫는다. 끌어당김은 더 많은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소음을 덜고 집착을 덜고 의심을 덜어낼수록 신호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선명함은 거울처럼 현실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어떻게 하면 이 단순한 비밀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작은 일관성이다.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사소한 귀환의 반복이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의 호흡, 대화 중에 떠오르는 짧은 질문, 밤에 눈을 감기 전에 감사.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주파수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알게 된다. 끌어당김은 애써 얻는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기억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늘 여기 있었다. 단지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이미 그곳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오직 살아내면 된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간다. 단순함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집착 없는 신뢰가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그리고 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전환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인지를. 놓아버림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반복, 작은 순간마다 다시 선택하는 행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내뿜는다. 광고는 부족함을 속삭이고, 뉴스는 두려움을 주입하며 사람들은 비교를 부추긴다. 이런 자극 속에서 우리는 쉽게 옛 주파수로 끌려간다. 그러나 진짜 힘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다. 넘어질 때마다 되돌아오는 데 있다. 마치 명상을 할 때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듯이 삶 속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의심이 올라올 때, 집착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다시 고요로, 다시 초헤렌세로, 다시 신뢰로. 그것이 바로 훈련이자 실천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다. 우주는 우리의 단발적인 소망보다 반복되는 진동을 더 크게 읽는다. 하루 중 몇 초 동안의 긍정보다 매일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 그래서 작은 귀환이 모여 거대한 전환을 이룬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라디오를 맞출 때 손이 자꾸 흔들리면 잡음만 들린다. 하지만 같은 주파수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면 맑은 음악이 흘러나온다. 현실도 마찬가지다. 잠시의 집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건 머무름이다. 코헤런스는 잠깐의 경험이 아니라 삶의 기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비밀은 중립성이다. 많은 이들은 중립을 무감각이나 냉담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중립성은 무심함이 아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여유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힘이다. 이 중립성 속에서 에너지는 확장된다. 불안은 사라지고 집착은 풀린다. 그리고 우주는 그 여유를 그대로 반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결과는 더 쉽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진동을 가장 강력히 내보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과 신뢰의 상태에서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작은 우연들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일어나며 전에는 막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이다. 장은 혼돈이 아니라 일관성에 반응한다. 우리가 고요 속에 머물수록 외부 세계는 더 빠르게 정렬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설이 드러난다. 당신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비로소 온다. 필요는 결핍의 진동을 내보내지만 존재는 충만의 진동을 내보낸다. 우주는 결핍을 보상하지 않는다. 충만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까가 아니다. 나는 어떤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다. 삶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를 거울처럼 반영한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작은 선언이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혹은 중요한 순간마다 속으로 말하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여기 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어 이상의 힘을 가진다. 그것은 의식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몸과 마음을 초헤렌 채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주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동을 읽는다. 억지로 믿으려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드럽게 몸을 맡기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미 이루어진 듯이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다. 이제 우리는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 수많은 기법과 복잡한 전략들을 돌아보며
결국 진실은 단순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력과 통제가 아니라 신뢰와 존재가 현실을 바꾼다. 소음이 아니라 고요가, 집착이 아니라 놓아버림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 모든 것은 이미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당신의 초헤렌세만이 그것을 무너뜨린다. 더 이상 쫓지 말라. 더 이상 증명하지 말라. 오직 존재하라. 그 순간 현실은 당신 안의 빛을 반영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선다. 놓아버림 이후의 삶은 어떻게 흐르는가? 단순함이 일상이 되었을 때 현실은 어떻게 재편되는가? 그리고 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전환을 살아낼 최고의 기회인지. 놓아버림 이후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다르게 흐른다. 마치 공기가 더 맑아진 듯 작은 순간마다 새로운 의미가 피어난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우연들이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난다. 길을 걷다 마주친 사람의 한마디, 무심코 열어본 책의 한 구절, 심지어 지나는 바람의 결도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당신의 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혼돈이 아니라 초헤렌세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당신과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한다. 이 흐름 속에서 삶은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의 연속이 아니다. 오히려 되어가는 것이 된다. 예전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끝없이 애쓰며 시계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결과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걷는다. 이것은 무기력이 아니다. 오히려 깊은 활력이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미 정렬되어 있다는 내적 확신이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상태에서는 관계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충분하다. 그 진동이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깊어진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당신의 코헤런스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다가온다. 반대로 예전에는 애써 붙잡아야 했던 인연들이 조용히 멀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조차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만하기 때문이다. 재정이나 기회 또한 같은 방식으로 흘러든다. 결핍의 진동을 보낼 때는 돈이 늘 도망치듯 멀어졌다. 그러나 충만의 진동을 보낼 때 돈은 단순한 수단이 되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이 문을 두드리고 당신은 그것을 억지로 쫓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장이 이미 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다. 현실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코헤렌스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분투를 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존재 상태를 거울처럼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묻자. 나는 어떤 진동으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부족함을 확인하며 쫓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한 존재로 걷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꾼다. 물론 여전히 순간순간 집착이 찾아올 것이다. 마음은 옛 습관대로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그것조차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다시 귀환하는 것이다. 수없이 흔들려도 다시 코헤렌세로 돌아오는 것. 이 반복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미래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라 말했다.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매 순간마다 그 감정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신경망은 재구성되고 몸은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게 된다. 그때 현실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끌어당김의 진짜 비밀은 노력과 통제가 아니라 단순함과 신뢰였다. 소음을 걷어내고 집착을 내려놓고 이미 있음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 순간 우주는 더 이상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춤추는 동반자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전화는 거창한 사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호흡 하나, 생각 하나, 감정 하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곧 문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이미 그곳에 있다. 우주는 이미 응답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하다. 더 이상 묻지 말고, 더 이상 쫓지 말고, 그저 존재하라. 그 존재가 모든 것을 불러온다. 이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단순함 속에서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놓아버림이 어떻게 현실을 재편하는지 다시금 확인하자. 그리고 이 깨달음을 당신의 매일에 심어라.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